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everyone. I'm Julia, and today I will ask some questions about our company. 안녕하세요. 마이크레디 체인의 양재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카카오 저희 채팅방에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해 주세요. 양경 씨는 P2P airdrop develop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irdrop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airdrop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영구님이 그 P2P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P2P 데일리 에어드랍은 마이크레딧 체인의 네트워크 참여한 분들에게는 매일 3개의 씨앗이 제공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선물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SM에서 선물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받은 분은 저희 마이크레딧 체인의 네트워크 참여하게 될 때 토큰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질문. 홍준교, my credit chain 현대 갭이 40,000 ETH이고 토큰 총 발행량이 10억 개인데 현대갭 100% 달성이라면 좋겠지만 만약 하드갭 100% 미달성 시 남은 토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남은 토큰은 참여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아니면 남은 토큰을 가신다든지요? 네, 그 홍진규님의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하드캡이 4만 이도고 저게 10억 개를 발행을 하는데 100% 달성하면 좋겠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남은 토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희는 남는 그 토큰은 다른 그 ICO 프로젝트를 대부분 소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에어드랍용으로 전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 질문. 대리씨는 혹시 이웃나 혹은 다른 메인넷으로도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그 테드님은 혹시 저희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오스나 다른 메인넷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메인 서비스 오픈 전에 저희 생각하는 속도나 사이즈, 보안, 확장성,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을 만족하는 블록체인이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메인넷은 그런 새로운 메인넷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Quality Assurance 관역에서 채용도는 팀을 따로 호강하신 건지, 그리고 세부적인 테스트 계획을 오픈소스 베이스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예, 그 똑같은 테드님이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QA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오픈소스를 베이스로 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QA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베타 테스터가 이제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지를 해서 오픈 베타를 참여를 받을 것이고요. 오픈소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했던 오픈소스들이라면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마트 컨트랙은 GitHub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저희가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로 제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신년 정보는 개인만의 대상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법인, 사물, 부동산 등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네, 저희는 질문은 뭐냐면, 신용정보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부동산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개인만 정보만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의 신용평가와 개인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개인의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에 AP 레이어는 외부로 공개할 것인지? 네, API 레이어는 외부로 공개할 것인지라는 질문은 당연히 여러 서드 파티와 참여자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API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러다면 이웃의 카멜이나 스캐터와 경쟁 관계가 아닐까요? 차별화가 궁금해요. 예, 이오스의 카멜이나 스켈턴을 경쟁 관계가 있냐,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은 스켈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 아이디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통합 아이디 관련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비스 사용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통합 아이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 아이디로 서비스하겠다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카멜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데 아마도 에어드랍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스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주려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스켈터는 통합 아이디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게 때문에 많이 다를 거고요. 또 그 카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에어드랍은 그냥 막 공중으로 뿌리는 에어드랍이 아니라 씨앗이 선물되었을 때만 토큰을 변경되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루에 10,000개씩 그리고 그 관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뢰도 모델의 최경성과 데이터셋과 validation 셋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 신뢰도 모형, 그 씨앗의 신뢰도 모형이 재현성과 데이터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증한 데이터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약 260일,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는 연간 120명, 그 1년에 발생한 네트워크 그 트래픽은 약 4만 건 기준이었고요. 그걸 7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연도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90%의 재현성을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재현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셋은 약 50여 개로 발굴 중에 있고요. 다양한 씨앗 네트워크 참여자의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10년 정보가 블록체인상에 블록이 되면 변경이 불가한 장점이 있을 텐데요. 블록으로 기본 정보를 저장하고 신뢰 점수 등은 별도 계산되나요? 예, 신용 정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정보를 저장하고 신뢰 점수를 별도로 계산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신용 정보 데이터는 특성에 따라 개인의 디바이스 영역인 IPFS에 저장이 됩니다. 디바이스와 분산 파일 시스템에 분리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 블록체인에는 요 전체 데이터의 해시값만 저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점수는 별도의 계산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디바이스나 IPFS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네. 김희영 씨는 신용 문제만 다루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었던 신용자의 회복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예, 김혜영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용 문제만 다루시는 것 같고 문제가 되었던 신용자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신용의 기준이 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불량자 같은 개인 신용 회복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신용이란 기준을 기존의 금융권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질문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줄리와 함께한 질문 답변 시간은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자주 양봉 형님에게 물어봐 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호흡하고 저희의 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ICO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ICO 일정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초반에 여러분들 저희 기사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300만 불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을 좀 소홀히 했었는데요. 올 4월부터 제가 런던에 갔고 그리고 저희 그 공동대표가 베트남 그리고 엊그저께는 싱가포르에서 그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더욱 많은 투자 자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판단에 일정을 조절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래소들의 신규 가입이 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ERC20의 그 땡땡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 오류로 인해서 거래소들이 또 거래가 또 일시 중단되는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되는 이유도 있었고요. 아직은 좀 공개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뭐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ICO 일정은 조정하게 되지만 저희의 메인 서비스는 더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초기 사용자들을 급격하게 늘려서 저희 네트워크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코인의 가치가 늘어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ICO 일정을 좀 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